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문학적으로 본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산 선생의 뜻을 집어넣어서 버무려서 이렇게 엮어갑니다. 호랑이 나비는 괜히 장자의 꿈 어지럽게 하고 새 그물을 쳐도 그 누가 책공의 문에 이르니요. 책공은 옛날에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이제 뱃으로 물러나서 옷을 이제 벽에 걸어놓고 다시는 그 뒤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뱃을 안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 그물을 쳐도 그 세상은 전라지망이 걸려져 있죠. 새 그물이 쳐 있는 위험한 곳이라 위험하지만 나는 뱃을 안 나가 세상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를 당할 일이 없지요. 그 세상에 나가면 이제 무항돼서 귀향을 가거나 그 사약을 먹고 죽거나 또는 감봉이 되거나 또 심지어는 찢겨진 사지가 다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 그 벼슬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돼. 그 벼슬이 안 나가면 전라지망이 비록 무서운들 걸릴 일이 없죠. 그 책봉은 벼슬 안 한 사람이거든. 그 벼슬 안 하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으니까 지산 선생이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지 않으니까 세상 일본 사람이 책봉 그물에는 걸릴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전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은 말이죠. 전라지만 마치 하늘이 친 그물, 땅이 쳐놓은 그 그물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이제 이 세상이거든. 여기서 이제 아차 잘못 이제 발을 내리려면 이제 시대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제 4대 사화가 쭉 있었잖아. 그죠? 이제 벼슬에 나가서 사화를 당하면 그 그물을 아무나 할 수 없지. 그분들은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고 몸을 던져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죠. 이제 4대 사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화담이나 남명조식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4대 사화, 특히 이제 을사사화를 마지막 사화를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저런
새 거물에 굴리는 새처럼 잘못 굴리면 찢겨 죽는 거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은둔하는 유학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둔 성향이 더 강해졌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소의 산지요. 구름 날아든 오두막은 산 곁에 있고, 그러니까 구름이 촉히 날아드는 그런 오두막은 산 곁에 있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이나 비 오고 난 뒤면 그 산에는 그 안개, 구름, 안개예요. 그 멀리서 보면 구름이에요. 네? 그것이 쫙 피어나는데 사실은 그게 참 멋들어진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림으로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어놓은 그 그림으로는 이 자연이 안개와 구름을 통해서 빚어낸 이 경관은 참 신묘막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산 근처 수양한다는 사람은 산 밑에 물가에 그래서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한참 많이 살았거든요. 원래 시골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말에 이 글 공부를 해서 오늘 올라갔을 때도 시골에서 한동안 살았는데 내가 하늘에 달이 뜨면 잠을 못 자. 응? 그 시에도 있어. 월락의 애무면이라. 자, 달이 사랑스러우니 그럼 잠들지 못하고 화락 연불소리라. 저 꽃이 떨어지니 가래나에 썰지 못하도다. 그건 그 기분이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본래의 정서가 살아나.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생기고 자비심도 생기고 뭔가 말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정서가 너무 메말라서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니거 내거 따지고 살고 싸우고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 공감 이런 게 없어요. 공감이 되려면 나를 풀어 헤쳐야 되거든. 나를 풀어 헤치는 것은 저런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속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거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피하가 없고 나쁜 놈 착한 놈도 없어. 그냥 좋아.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 시공부는 이래서 필요한 건데 좀 더 이제 지금 이런 공부 좀 사람들이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름 날아든 오두막은 산 곁에 있고 비를 얻은 폭풍은 종일토록 시끄럽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막 오잖아, 그죠? 그 폭포도 보통 때는 이제 물이 조금 흐르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이제 뭐 사시사철 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도 있죠. 그 지금 지산 선생이 본 폭포는 그 보통 때는 물이 쫄쫄 흘렀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랑물이 막 생기죠? 그러면 이제 콸콸콸 물이 생기는 거야.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얻은 폭포는 종일토록 시끄럽네. 자, 저 이게 싫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한자를 올려서 시원하게 좋다. 옛날에 어떤 시인이 이렇게 해요. 저 강물이 일으키는 그 풍랑 파도 소리 철썩 소리가 귀찮은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시끄러운 소리를 저 풍랑이 막아주어서 참말로 고맙다. 이렇게 이제 그 홍유손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제 그 청담파라고 해야 되겠죠. 조선 전기라고 전기의 한 중간 정도 그때 홍유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폭포소리 시끄럽다. 이건 이제 몇 대가리 없어 사실은. 이 선생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고 폭포소리가 울리는구나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웃었구나 은대에서 자격무 소리 듣던 사람이. 은대는 성정원이에요. 성지 배수도 했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성지가 되어서 임금 곁에 임금을 모시고 또 밤근무 숙직을 쓰는 자격무 소리 있죠. 시계 옛날로 지금으로 말하면 시계 소리죠. 그걸 자꾸 듣고 그렇게 임금님 가까이서 이렇게 그 고귀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나 웃었구나 은대에서 자격무 소리 듣던 사람이 긴 시간을 야인이 주는 술잔에 취하여 꼬꾸라졌네. 그러니까 이제 그 뱃을 내려놓고 뭐 뱃을 할 이제 상황도 안 있죠. 일제 시대가 이제 점차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뱃을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인은 시골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이고 뭐 이제 뭐 대감님 하든지 아니면 무슨 선생님 하든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밖에 한번 나왔는데 술을 갖다 주는 거야. 이거 들어보시라고. 그래 이게 에이 하면 진짜 몇잔 그렇게 단 말이야. 그래서 이 꼬꾸라지에 있는 이 상황으로 변했네. 옛날에 임금님 옆에서 그 고귀하게 그래 살다가 지금은 이제 나라 뺏기고 이렇게 시골 야인이 주는 술을 먹고 팍 쓰러지는 이 신세가 되었구나. 요거는 이제 독립운동하고 상관이 없고 일상사를 자기의 평양시 뭐 이것도 한순간이겠죠. 아무리 해도 1년 내내 24시간 내내 막 긴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싸우기 위해서 또이쪽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건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시를 썼는데 그래도 여기는 많은 뜻이 들어있어 있고 이 고사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역사들이 아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호랑이한테 장자, 새금을 칠곡이라고 뭐 하는 사람, 음대작용 뭐 이런 게 이제 뭐 나름대로 옛날 역사도 끌어들이고 자기 김서를 궁금해서 지었기 때문에 시격이 있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요,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지루하게 보이시잖아요. 이게요, 내용도 이게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시를 감상하는 법은 뭐냐면은 시는요 하나의 그림을 이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 지나간 말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어떤 그림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묘사라고 하는 게 있고 서사가 있어요. 묘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쫙 하는 걸 묘사라고 그러고, 설명은 이제 애매한 것을 인과적 체계로 만드는 걸 설명, 논증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시는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말 아시죠? 뭐 시는 뭐라, 미술은 뭐라 그래요? 회화는 침묵의 시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는 웅변의 그림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림을 연상하세요. 숲, 옆, 바다 가까이 도시 마을. 뜬구름 한 권 퍼지니까 푸른 띠가 흔적이 남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시를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는 이제 뭐 이건 시가 좀 잡시 좀 비슷한 거죠. 이거 네, 잡시지. 이게 뭐 세상을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면 완전히 중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이제 풍유시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비관하는 시를 풍유시라 그러고, 한적시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걸 한적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선유시는 아예 세상을 떠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잡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시도 못 쓸 거예요. 지상 선생은 워낙 그냥 그죠? 네, 맨날 그냥 그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없어요. 남을 절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저 좋은 사람이고 남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위정적사 오랑캐거든. 이 사람은 지상 선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러고 산 사람이 이 양반이. 그러니 뭐 거기서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없지. 맨날 싸움만 하다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저런 시를 또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그런 시입니다. 네. 다음에 하실 시는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기 청광자 이근주 선생에게 대한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꼭 청룡강 이 문약은 이제 저분의 자예요. 또 다른 이름 이문약 근주, 즉 문약 이근주 선생님 이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을 곡한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말하자면 순국 자계를 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서 곡은 만시죠. 제 앞에 글자가 곡한다고 했잖아요. 곡 청강 이문약
근주를 곡하다. 요거는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곡하면서 애도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그러한 시를 두 개 지었는데 첫 번째 그 이문학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이제 이문학은 이근부 1860년에서 1910년에 자결해서 돌아갔습니다. 본관은 전이고 자는 문학이고 후는 청관이고 홍성 사람이에요. 1895년에 을미사변 때 홍성에서 이설, 김복함 등과 여병을 모아서 각지에서 활약하였으며 1910년 이때 이제 국권이 이제 피탈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선조의 노래에 연결사 글을 지어놓고 이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기록에는 그래 되어 있어요. 칼로 마구 찔려서 자기 됐다고. 이건 이게 사람 죽는 게 자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응? 그 무슨 기술 이제 그 순간적으로 확 가는 거는 아주 기술자 고수를 해야 되네 이게. 응? 칼로 마구 찔려 숨겨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어. 자. 첫 번째 수 그새 시구만데 종용순이 아청망을 해동을 금유제하니 자, 그새 염려. 자, 그새는 온 세상. 땅의 염려는 편안하다 이 말이죠. 자, 온 세상이 편안히 망국을 바라보는데, 즉 나라가 망해지어 가는 이 꼴을 그냥 술 먹고 뭉클히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이. 그래 하는데 조용히 그 의를 따라 순전한 우리 청각이야. 청각이 자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자 속에서 벌써 뭔가 좀 비범한 게 들어있어. 말로 청자가 키우는 문자고 사람 이름이나 뭐 호는 쓰는데 사람 이름은 잘 안 써. 광자도 빛을 혼자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비범한 그런 삶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어. 저 이름을 썼자 청각이라는 그 속에. 그래서 뭐 이제 순조를 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조용히 의를 따라 순전한 우리 청각이요. 참 이게 그 자결한다는 게 뭐 그때 자결을 한 그 지사 열사들이 여러 분 계셨죠. 있었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동의 다른 밝은 단이 지금도 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회동적이 나라도 되고 또 홍성이 우리가 본 바다가 서쪽에 있지만 서쪽 바다에서 보면 이 홍성 이거 우리나라 다 동쪽에 있지 뭐. 맞죠, 그죠? 회동의 밝은 단이 지금도 떠 있으니 돌아갔지만 그 맑은 영혼은 달이 되어서 하늘에 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떠 있으니 꽃 같은 용모와 그 옛날에 이제 잘생기고 깨끗하게 생긴 분들을 이제 꽃과 같다고 그렇게 hình dung 합니다. 높은 풀도는 높은 그 품격을 가진 것을 이제 높은 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꽃 같은 용모와 높은 풀도는 길이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꽃 같은 풀도 높은 풀도를 가진 이 청광자, 이 사람의 그 생명력, 이 삶의 영향은 영원히 미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엮었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만 세상이 평안히 만국을 바라보는데 조용히 의를 따라 순절한 우리 청광이여, 회동의 다른 밝은 달이 지금도 떠 있으니
똑같은 용모와 높은 풍도는 길이 함께하리라. 길이 영원하리라. 자, 이렇게 됐고, 이게 첫 번째 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까지 하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송 교수님 두 번째 들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사생유대 수수지하니 한갑탄하 이백미를 분노명사 위원충해 양정이를 자 사생 자 생명을 이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맹자는 사생취의 생명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살 것이냐 이렇게 의를 지킬 거냐 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맹자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옛날 그 지사 의사들은 이 맹자 사상 그게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이 머리에 많이 박혀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이 부정적인 사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맹자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생유대 수순지 그러니까 수십일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생을 버렸으니 이게 참 뭐 하면 이제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일본은 또 그게 아니라 아니 또 묘한 그 처신법이 있는 거예요. 자, 수십일 지금 당장 죽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자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며칠 기다렸다가 그런 대자한테 차로 막팍 뛰어서 돌아가시면 돼요. 이거는 묘한 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십일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생을 버렸으니 환갑의 늙은 형. 원래 원문에 단화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이 단화가 이게 문자인데 이제 늙은 형을 단화라고 합니다. 환갑의 늙은 형이 백미를 위로했네. 백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총나라 마시의 행제 중에 흰 눈썹을 가진 여러 행제 중에 그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미는 지금 이제 자결 한 이건주 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형님이 이제 좀 다독이고 이제 집안 식구들 다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자결할 거다 하는 걸 자기 형들하고 상의했어요. 그리고 뭔가 위로를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환갑의 늙은 형이 백미를 위로했네. 그러니까 이건주 선생을 위로했네. 그대가 저승사자에게 갔을 때 만약 혹시 질문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왜 그렇게 죽었냐? 이게 이제 저승에서 이제 제일 높은 영마대왕이 물었다 할까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여라. 어떻게? 충성과 우애를 모두 온전하게 했다고 알아라. 이게 이제 지산 선생이 이건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저승사자가 너는 어찌어찌 하다가 어찌 살다가 왜 이렇게 죽었느냐 물으면 지산 선생이 자기 느낌을 일러줍니다. 그때는 저승에 가서 물으면 이렇게 답하거라 하면서 일러줘요. 충성과 우애 모두 온전하게 했다고 알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보면은 이건주 선생이 그 한일 합방이 됐다. 나는 그 변고를 듣고 1910년에 변고를 듣고 즉각 자결을 하려고 해서 나라를 잃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형님의 환갑이 그 몇십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 앞두고 죽는 것도 큰 형님한테 죄송한 일이고 그 형님 잔치에 초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체됨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말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죽으려면 빨리 죽어버리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어차피 날 받아 놓으면
그대로 만약 자기를 안 해서는 문제가 되는데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 또 살아있는 그 행에 대한 그 A를 그 정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나라 위에 중심에서 몸을 자기를 했고 또 살아있는 그 행을 배려도 했죠. 그러니까 충과 우애를 같이 겸하였다. 내가 지상 내가 볼 때 너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너도 조선에서 그 영가대학에 묻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면서 이제 이건주 선생에 대한 지산의 평을 이렇게 이제 딱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끝부분도 간단하게 수십일 지루하게 기다렸다가 신불버렸으니 행님 환갑 때문에 환갑의 늙은 행이 별미를 위로했네. 응? 자, 그대가 저승사자에게 갔을 때 만약 혹시 질문한다면 충성과 우애 모두 온전하게 했다고 말하여라. 자, 여기 이제 지산 선생, 이건주 선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손 박사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저기 이거 좀 보세요. 이 재미있게 좀 유익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이용로 생각 가보셨어요? 이용로 생각 가보셨죠? 네. 예? 네. 거기 이용로 생가에 가시면 여기서 가다 보면 이용로 생가에 가기 전에 그 쓰레기 거기 매립장 있죠?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독립유공자 이근주 묘소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홍성에서 그 종합운동장에서 저 해미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고개쉼터 거기 저 보심탕 맛있게 하는 집 있잖아요. 고개 위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근주 선생 묘소가 있어요. 이게 이용로 선생의 작은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 돌아가셨는데 1860년은 지산 선생도 1860년에 태어나셨어요. 이 사람이 전이이시고요. 이 청광이란 호가 이제 논어에 보면은 촌어나 광인 거기서 따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키가 아주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볼품이 없었어요. 몸이 굉장히 병약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신세한탄에서 죽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1910년 9월 23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가 8월 29일 날 국망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양반 보면은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자살한 사람들 보셨죠? 자결한 사람 못 봤어요? 아니 사람이 죽을 때 나 언제 죽겠다 내가 이제 사람이 이제 오다가 우리가 자결을 한다 그러면 자살하거나 자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욱하는 마음에 자살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 계획 세워놓고 자결하는 사람 보셨어요? 날 잡아놓고 자결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양반이 8월 29일 날 돌아가시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형 환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죽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한 달 뒤에 죽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이거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양반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저승사자가 갔을 때 혹시 질문한다면 너 왜 제때 안 죽고 한 달 뒤에 죽었냐? 그러니까 충성과 우애를 모두 하기 위해서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자결을 하기 전에 형한테 얘기를 해요. 나라가 망해서 나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뭔데 나라가 망했다고 자결하냐. 네가 무슨 벼슬을 해가지고 나라에 녹을 먹은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골에 천군데 네가 뭔데 자결을 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아주 민영환이나 이렇게 아주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영의정을 했다든가 뭐 승지배승을 했다든가 왕한테 무슨 뭐 이렇게 뭐 총애를 받았다든가 정부에서 뭐 녹을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결하는 거지.
아니 시골에 있는 사람이 왜 자결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하고 그러겠어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결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저놈이 지 신세한탄에서 죽은 거지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이 사람은 선비가 아니, 선비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알려진 분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품에다가 항상 그걸 갖고 다녔어요. 뭐냐면은 1895년에 그 의병이 일어났을 때도 항상 문서를 갖고 다녔어요. 내 의병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의병을 하려 그러면은 꼭 한 박자 늦어요. 의병을 하려면은 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갈 거 아니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부모님이 어디 사셨냐면 당진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진으로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러 가요. 가는데 그때 또 의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의병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홍주성에 가가지고 그때 지산 선생하고 한 6명이 이제 7명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의병했으니까 나도 좀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수문장이 뭐라 그래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두들겨 팼지. 그래가지고 매 맞고 또 집에 와.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의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로부터 또 10년 뒤에는 또 1906년에 또 의병이 일어났잖아요. 병호 의병이. 그때 의병이 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또 거기 못 가요. 하루가 이틀이 늦어. 그래서 또 의병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에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910년에 8월 29일에 자결할 때 몸이 반쪽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은 그 고개 쉼터 거기서 저기 낙상리 아세요? 낙상리? 색가시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 저 홍성 안 사세요? 뭐 안 사세요? 저기는 외지에서 오신 분이고 저기도 다 외지인데 그럼 나만 아는 거네요? 거기 낙상리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공설운동장에서 해미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그 쓰레기 넘어가 길 있잖아요. 거기 낙상리가 뭐냐? 그 낙상리 즐거울 낙자에다가 윗상자 써요. 그쪽에 있는 개울 이름이 낙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해바다에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그 쌍천이라고 그래요. 그 쌍천이라고 있죠. 구항 못 가서. 예. 아니 그 5분 남은 건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 구항으로 가고 1, 2 가면은 수덕사로 가는데 거기 쌍천이라 그러는데 수덕사 길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낙수라 그러는데 낙수 꼭대기라 그래서 낙상리라 그래요. 그때 그 양반이 여기서 그거를 했어요. 저기 그 누에치기를 했다고. 이쪽에 누에가 참 많았어요. 누에를 많이 쳤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다가 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다 물어주고 또 도망갔어. 도망간 게 아니라 딴 데가 살았어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찌질하게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라 망해서 자결했다고 하겠어. 지 신세한탄에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날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피 울다가 건강을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1910년에 자결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뭔데 자결하냐 이놈아, 네가 그러지 말고 몸 건강하게 잘 해라. 그래서 이제 그 환갑날 이제 형 환갑날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음식도 한 상을 잘 차려줘서 먹고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돌아가셨냐면 어머니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존화 양이 위정척사 이런 거를 막 글씨를 써놓고 칼로 목을 갖다가 막 찍었어요. 목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동네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재소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었어요. 유서. 그거 전부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냐 그러니까 주재소에서 헌병대에서
그놈이 신세한테서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오니까 지산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없다. 원래 청광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보 선생도 이분에 대해서 처사 이군주란 말을 써요. 이 처사란 말은 극존칭이에요. 선비들한테 처사란 말 쓴 거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걸 답사를 못 갔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간 분이에요. 이군주 선생이. 네. 이제 대충 그분이에요. 저기 뭐야 그 이용로 선생의 작은 아버지. 네. 아직 대충 이해되시죠? 네. 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사님 또 이제 곁들여 주신 설명에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요 지금 시는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셨네요. 잔칫날 행님이 백미를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상 차려주고 백미는 이때 이제 이건주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형들이 위로하고 다독이고. 이제 자결한다 그러니까 너 네가 뭔데 자결하냐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막 그래가지고 상 차려줬는데 한잔 하고서 그냥 그래. 몰래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사 선생님은 이제 정신은 이제 늘 이제 나라 위하는 그런 이제 정신이. 지산하고 이게 나이가 이분이 1860년생인데 이분이 어디서 살았냐면 색가시에서 살았어요. 색가시가 이설 선생의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설 선생, 김복한 선생, 이만주 선생하고 다 잡고 그리고 참 그 이만주 선생이 전희 씨가 저 이용로 생가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요. 언덕배기 위에 그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홍성에서 제일 큰 서당이 있었어요. 그 서당 훈장이 이만주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니면 그냥 소속들이 잘 알고. 네,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 지산 선생님이 저 이건주 선생의 잘못된 오해도 바로 잡아주고 또 좋은 글로 이제 그 부분의 정신을 잘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잘 이제 남기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그냥 흘려가서 뭐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글이 이렇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지산같이 큰 이제 명망이 있는 분들의 평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뜻도 좋고 시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의 그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누이 동생이 안병찬 선생 아시죠? 안병찬 선생이라고 독립의병대장 그 집안의 며느리로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병찬 선생의 그 아들하고 이군주 선생의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안병찬 선생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을 갖다가 많이 줬어요. 이 집이 진짜 가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로라는 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돈 떨어지면 공원에 가서 돈 받아가지고 쓰고 용돈 쓰고 그랬대요. 그래서 당시 안병찬 선생하고도 관계가 되고 박창래 선생, 정인혜 선생, 그 다음에 이설 선생, 그 다음에 이군주 선생, 임한주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지산 선생님의 이제 시를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또 방학 지내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